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그리고 브렉시트 등 이 뉴스에 따라 증시가 시원하게 오르지 않고 등락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몇 달 만에 2배, 3배 주식시장이 올라져서 큰 돈을 벌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코스피도 2018년 초 고점에 다가가지 못하고 2200포인트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횡보하는 장세를 보합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코스피가 반등하여 오른 채로 횡보하는 상태를 강보합이라고 부릅니다. 오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닌 이런 초보가 종목을 잘못 고르면 크게 손실을 봅니다. 지금 같은 이 보합장에서는 특히 순환매라고 하여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오른 것을 팔고 적게 오른 것을 사면서 산업별로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오르게 됩니다. 이때 개인들은 대부분 충분히 오른 종목을 매수하거든요. 그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면서 고점 매수와 손절을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는 경제 지표를 보고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성실히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매매의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주식시장과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구간에서 증시도 상승하였고요. 그리고 경기가 꺾여 내려가면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경제지표를 근거로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승률이 높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기가 성장하는지 둔화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채권은 그 반대로 매수 매도 타이밍이고요. 자, 경기가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의 소비도 증가하고 그에 맞게 기업의 생산도 증가하겠죠. 특히 기업에서 생산을 늘릴 때는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늘리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장, 건물 및 기계 설비 등을 자본재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자본재의 신규 주문이 증가할수록 경제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가 성장하는 구간에서 자본재가 많이 사용된다는 이 원리를 알면 자본재의 신규 주문이 많이 증가할수록 경기가 더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상승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자본재 중에서 항공기 및 국방 조달을 위한 공장 및 기계설비 투자는 규모가 아주 크고 경기의 변동 영향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본재를 핵심 자본재라고 부릅니다. 자,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항공 및 국방 조달을 제외한 자본재의 신규 주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2018년 중순부터 감소하던 핵심 자본재 주문이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죠. 2018년 왜 기업들의 자본재 주문이 감소했냐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대출을 받아서 공장과 기계 설비를 늘리죠. 만약 이때 예상치 못한 소비 감소가 발생해서 새로 지은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의 도산하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향후 소비에 대한 뉴스가 우리 개인보다도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감소하던 핵심 자본재, 이런 설비 투자가 올해부터 증가하는 것이 지난주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핵심 자본재 주문이 뭔지는 아까 설명드려서 알고, 그리고 오르면 주식시장도 오르겠다는 건 아는데 과연 주식시장과 과거에도 정말 연관성 있게 움직였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1998년 이후 이런 장기적인 핵심 자본재 주문의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1년 IT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난 2015년 말 중국발 부채 위기 등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자본재 주문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시죠? 지난 2001년과 2015년 말처럼 자본재 주문이 갑자기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을 내리고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시면 당시에는 엄청난 경기가 호황이었죠. 핵심 자본재 주문의 경우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지만
급작스럽게 경기가 둔화하고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이것까지도 맞추기는 힘듭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계속 추적 관찰해드리는 다른 경제지표들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죠. 우리는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보면서 그에 맞게 매매의 타이밍을 예측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경기의 과열 구간이 아니죠. 경기의 과열 구간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도 늘리죠. 이때 자연스럽게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과잉이 나타나거든요. 지난 2001년 IT 버블 당시 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시면 설비 투자 과잉 지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과잉이 있는 건데 과잉이 상당히 발생했었죠. 그래서 지금 2019년은 어떤가요? 전혀 과잉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지난 2001년이나 2008년처럼 설비가 과잉된 구간이면 핵심 자본재 수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제조, 고용 지표 등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경기가 과열되고 이에 따라서 버블이 붕괴하는 둔화의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지금은 과열이 없으니까 핵심 자본재의 주문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주식시장도 상승할 것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로 핵심 자본재 신규 주문 지수는 ISM 제조업 지수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핵심 자본재 주문 지수 그리고 ISM 제조업 PMI 지수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제 동영상을 또 처음 보셨던 분이라면 뜬금없이 IMS 제조업 지수를 뭐하러 얘기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지수고요. 이 지수는 미국 전반의 제조업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먼저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림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ISM 제조업 지수는 거의 유사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이 그림에 우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움직임과 수출액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에만 투자하시는 분이라도 이 미국의 제조업과 연관된 ISM 제조업 지수부터 핵심 자본재 신규 주문 지수와 같은 이런 미국의 제조업과 연관된 지표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중요한 지표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여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번 주 발표된 미국 핵심 자본재 주문 지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반등하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향후 발표되는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다음으로 제조업 관련 지표들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지난 21일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13.7로 상당히 양호하게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지수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약 2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작성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철강, 화학 등 공업지역으로서 미국 전반의 제조업 경기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해당 지수가 0 이하로 하락하면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뜻하는데 지난달 2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4.1포인트로 크게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발표되면 주식의 매도 시점을 한번 고민해보자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그림처럼 1991년에 저축대부조합 사태 이때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적중률이 높게 맞췄고요. 지난 2001년 IT 버블 당시에도 보시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동일하게 증시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시면 해당 지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증시의 폭락과 함께 발생했죠. 따라서 해당 지표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행히 이번 달 발표된 3월 지표는 13.7로 상승 반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제조업 지수에도 약간 선행하는 이런 중요한 지표인데 이번 발표된 지표가 반등하고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전일 발표된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5.51포인트로 기대치를 상회하게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향후 발표될 주택지수들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예상치에 부합합니다.
자, 그럼 이런 주택 지수들은 또 왜 중요하냐?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 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러고 나서 주식시장에 폭락이 왔었기 때문에 이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몇 달째 안 좋다가 다시 반등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이며, 미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빠르게 올리지 않을 것이 전망되고 있죠. 따라서 이 모기지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낮고요. 따라서 향후 발표될 주택 지수들도 양호하게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들로 시장이 등락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속 시원하게 올라주지도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강보합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섣부르게 오른 종목을 뛰어들다가 순환매 놀이에 당하여 개인들은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지표를 근거로 중심을 잡고 느긋하게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채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항공기 제외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지수가 반등하였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및 미국 기존 주택 판매지수도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의 흐름과 아주 밀접한 제조업지수 그리고 주택지수 등이 견조하게 반등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지표를 근거로 중심을 잡으시고 여유있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주요 경제 모니터링 지수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